저희가 받은 판례도 무죄 가능성이 낮았지만 무죄 주장을 해서 받아냈어요. 하지만 이런 것들은 변호사에게는 아주 훈장 같은 일이지만 의뢰인에게는 굉장히 기나긴 인고의 시간과 그 다음에 또 수임료의 부담이 주어지는 일이다. 저희가 다른 데 갔다가 1심, 2심 저희가 다 맡아서 무죄 맡은 의뢰인도 있지만 그분도 2년 걸렸고 수임료가 상당히 비쌌어요. 이런 각오와 이런 수고로움, 이런 투지가 있는 분이 아닌 이상 모두가 이런 투사가 될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제 기준으로 봤을 때 10% 이상 가능성이 아니면 무죄 주장 몰빵은 위험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꼭 명심하시고요. 아주 인생이 달린 일이니까 신중하게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유롭게 하변 하준기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저번 시간에부터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또 무죄 판결을 또 받았습니다. 1월 말에 따끈따끈한 무죄 판결을 받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의뢰인분들이 고민이 많으세요. 통매음, 무죄 주장을 반드시 해야 될까요? 반드시 유리할까요?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저희가 통매음 3당을 거의 5,000건 가까이 했고 선임해서 사건 진행한 거가 거의 1,000건이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수많은 발언들과 이제 결과들을 저희가 쭉 종합해서 보잖아요. 그렇게 돼서 이제 느낀 점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통매음 무죄 주장 좀 고민해 보셔야 된답니다. 저희 기준을 말씀드리면은 일단은 무죄 가능성이 80% 90% 이상일 때만 저는 무죄 주장에 몰빵을 합니다. 왜냐면은 무죄 주장이 80% 90% 이상이 되면은 이제 변호사가 무죄에 올인을 할 수 있고 의뢰인들도 내가 이 발언 갖고 처벌을 받아 라는 마음에 끝까지 잘 싸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끝까지 싸워서 무죄를 받아낼 수가 있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하지만 무죄 가능성이 한 70%인데 무죄 주장 몰빵만 하는 건 굉장히 위험하다고 봐요. 왜냐면은 경찰 검찰 단계에서 무죄 주장만 하다가 무죄가 안 나와서 약식 기소가 되고 1심 가면 1심 재판 비용은 또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1심에서 무죄 주장만 했어요. 근데 또 만약에 져요. 1심에서 무죄 확률이 통상적으로 1%예요. 이제 통매음 사건 말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1심에서 집니다. 그러면 또 2심 갑니다. 그러면 또 변호사 비용이 들어요. 그래서 무죄 주장만 몰빵했다가 경찰 검찰 단계에서 안 되고 1심 안 되고 2심 안 되고 하면 변호사 비용이 2, 3천이 들고 거의 2년 3년간은 고생을 해야 됩니다. 게다가 대법원까지 가면 한 3년 정도 걸려요. 근데 내가 일반인이 봤을 때 무죄 주장에 몰빵해서 3년간 내 이 정신을 여기다 쏟고 변호사 비용 뭐 최소 2, 3천이 들여서 이렇게 투사로서 싸우라고 저는 의뢰인들한테 권유드리기가 어려워요. 그거는 변호사가 신나서 뭐 칼춤 추듯이 할 수는 있는 거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의뢰인한테 좋지가 않다. 그래서 저는 70%가 아니라 80% 이상 무죄가 가능할 때 올곧게 무죄만 주장하자고 권유를 드리고, 그 아래 주장에 대해서는 의견서에 약 30% 분량 정도는 무죄 주장을 하되 나머지 70% 정도는 무죄가 안 날 경우를 대비해서 양형 주장도 같이 하자 이렇게 권유드리는 편이에요. 변호사 일로 봤을 때는 무죄 주장만 하는 게 실은 변호사 일은 더 편합니다. 왜냐면은 무죄 주장은 저희가 이미 수탁이 했기 때문에 뭐 다양한 무죄 논리와 자료들이 있어요. 하지만 이제 양형 주장까지 넣는 거는 의뢰인님에 대해서 인터뷰를 해야 되고 그 삶을 들어봐야 되고 또 그거에 따라서 또 맞춤형을 또 다 일일이 써야 되기 때문에 변호인 입장에서는 양형 주장까지 하는 게 좀 더 수고롭긴 해요. 하지만 무죄 주장만 몰빵으로만 했다가는 아까 그 위험성이 있고 또 이제 잃을 게 많은 분들이 또 우리 의뢰인들 경우에 많아요. 예를 들어 뭐 공무원이라거나 교직원이라던가 이런 경우는 벌금 100 이상 나오면 바로 이제 잘립니다. 성범죄가 남으면은 향후 진로나 뭐 이민 생각 있으신 분들은 여러 장애물이 생겨버려요.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 무죄 몰빵을 하자 이런 거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의뢰인은 죄송하다는 걸로 이제 컨셉을 깔고 2차적으로 변호인이 무죄 주장의 취지를 약 30% 분량으로 하되 나머지 70% 정도에는 가사 의견을 달리하시더라도 라고 전제를 깔고 양형 주장을 해야 돼요. 대법원에서 정한 양형 사유들이 있거든요. 그거에 맞는 점수 따기 방식으로 이렇게 양형 주장을 하고 반성문 탄원서들도 이제 저희가 제공해 드리고 이런 식으로 투트랙으로 가야 안정적인 결과가 나옵니다. 어쨌든 정가를 피하는 게 제일 큰 목적이니까요. 그리고 만약에 표현이 너무 심하다, 이거는 무죄 주장이 의미가 없고 오히려 개발하져 보일 수 있다, 이제 검사님 판사님 보시기에, 그럴 경우에는 기소유예를 목적으로 애초에 이제 뭐 양형 주장을 더 튼실히 하고 그다음에 합의 진행을 하고 이제 기소유예로 가는 거예요. 또 설령 그게 낮더라도 50% 30%라도 의뢰인이 정말 강력히 원하면 무죄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받은 판례도 무죄 가능성이 낮았지만 무죄 주장을 해서 받아냈어요. 하지만 이런 것들은 변호사에게는 아주 훈장 같은 일이지만 의뢰인에게는 굉장히 기나긴 인고의 시간과 그 다음에 또 수임료의 부담이 주어지는 일이다. 저희가 다른 데 갔다가 1심 2심 저희가 다 맡아서 무죄 맡은 의뢰인도 있지만 그분도 2년 걸렸고 수임료가 상당히 비쌌어요. 하지만 그분은 자기가 의지를 가지고 이 죄 자체에 반대해서 함께 싸워서 으쌰으쌰해서 할 수 있었는데, 이런 각오와 이런 수고로움, 이런 투지가 있는 분이 아닌 이상 모두가 이런 투사가 될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제 기준으로 봤을 때 80% 이상 가능성이 아니면 무죄 주장 몰빵은 위험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가 아니라면 의뢰인은 도의적인 죄송함을 표현하되 변호사가 무죄 주장을 약 30-40% 정도 하고 나머지 60%는 양형자를 통해서 기소유예를 위한 문을 열어둬야 한다. 그래야 검사도 봐서 얘
무죄 아니면 유죄 이렇게 안 가고, 무죄는 아니더라도 내가 봐줘서 기소유예를 줘야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공간을 열어두는 거거든요. 따라서 무죄 주장만 몰빵하는 거는 위험하다. 어떤 분들에게 위험한가? 80% 이하인 분들, 그리고 이렇게 많은 분들, 이런 분들은 무죄 주장 몰빵은 위험하고요. 이 퍼센테이지를 변호인이랑 상의를 하셔가지고 내가 얼마나 싸울 의지가 있는지, 또 아니면 안정적으로 지키는 전략을 하셔야 될지를 충분히 고민하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변호인이 있을 때를 전제예요. 왜냐면 의뢰인님은 한 입으로 두 말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변호인이 있을 때 무죄 주장도 유죄를 전제로 한 양형 주장도 할 수 있는 건데, 만약에 혼자 하신다면 무죄를 몰빵하시든 양형 주장을 몰빵하시든 노선을 좀 명확히 하셔야지 내가 한 입으로 두 말 하는 거는 좀 이도저도 아니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할지 먼저 정하시고 슬기롭게 잘 전략적으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 꼭 명심하시고요. 아주 인생이 달린 일이니까 신중하게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